노화 속도 4배 늦추는 핵심 습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노화의학과 김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노화를 4배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65세 쌍둥이 자매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한 분은 활기차게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반면 다른 한 분은 치매 초기 단계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놀랍게도 유전자는 완전히 동일한데 단지 30년간의 생활 습관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 경각심을 드릴 사실은 현대의학이 발전했지만 치매 환자의 90%는 뇌 손상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은 절반까지, 뇌노화는 무려 75%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예방 가능했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특히 노화 관련 질환은 미리 관리했더라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노화가 가속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매 확률이 무려 4배나 증가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가능성은 10배 이상 높아지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인 비용이 평균적으로 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6천만에서 7천만 원 비용이 듭니다. 10년이면 무려 6억에서 7억 원의 비용입니다. 이런 무리한 비용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핵심 습관만 잘 따라하시면 아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 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금 조금만 투자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노화를 4배 늦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간단한 4가지 핵심 습관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위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핵심 습관은 수면 관리, 자세 교정, 규칙적인 운동,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습관이지만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핵심 습관에 대하여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건강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간에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명한 앤드류 허브먼 교수처럼 기계처럼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삶은 변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달달한 간식도 즐기시고 늦게 자기도 하고 운동을 쉬기도 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다만 평소 전체적인 방향이 건강을 향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만 건강하게 생활하고 주말에는 좀 자유롭게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균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으로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느긋하게, 여유롭게, 하지만 꾸준히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건강도 매일 조금씩 투자해 봅시다.
수면 관리, 적당한 운동, 자세 관리, 자외선 차단. 이 네 가지가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저축 방법입니다. 사실 이건 어떤 영양제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미래에 6, 7억 원 이상의 간병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삶이 아닌 자립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점은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네 가지 핵심 습관들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수면 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자기통제력과 관련이 깊은 부위입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식을 하게 되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며 야식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식습관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면만 잘 자도 건강한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수면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하시고 기상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되도록이면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셔야 하며 수면 환경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온도는 약 18에서 20도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긴 낮잠은 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낮잠은 1시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바로 자세 관리입니다. 앉는 법부터 바꿔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자세는 목, 어깨,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통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회피하게 되고 이는 더 빠른 노화로 이어집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이 앞으로 구부러진 거북목 증상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자세는 목 디스크의 주요 원인이 되고 두통까지 유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앉을 때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좌골이라는 엉덩이뼈에 체중을 실으십시오.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척추는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 벽에 등을 기대었을 때 뒤통수, 어깨, 엉덩이가 모두 벽에 닿는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벽에 등을 대고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벽에 기대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동작만으로도 자세가 많이 개선됩니다. 또한 식사 때마다 의자에 바르게 앉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곧 몸이 적응할 겁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른 자세만으로도 산소 섭취량이 30% 증가하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에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운동입니다.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이지만 운동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정말 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세포가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은 우리 몸의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꼭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시어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운동을 선택하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지 마시고 서서히 시작하여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연령대별 운동법을 권해드립니다. 30대 중반부터는 유연성 운동을 시작하시고 50대부터는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 정말 필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근육량 감소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50대라면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작은 아령으로 팔 운동을 하거나 벽에 기대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보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2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60대라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넘어짐 예방의 핵심이죠. 한 발로 서기를 매일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벽을 잡고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태극권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에 매우 좋습니다. 70대 이상이라면 유연성과 관절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특히 목, 어깨, 손목, 발목 스트레칭은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수 목욕 후 스트레칭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90대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루에 최소 4,000보 이상 걷고 요가나 필라테스,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하체와 코어 중심의 근력 운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박 여사가 계셨는데요. 평생 걷기를 즐기셨던 분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이 생기면서 운동을 멈추셨고 단 6개월 만에 체중이 8kg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이 치솟았습니다. 걷기 운동을 멈춘 영향이 이렇게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수중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만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약 복용량도 줄었죠.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적합한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가지 핵심 습관 중 수면 관리, 자세 관리,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피부 노화 방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광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료한 63세 정 여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팔의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셔서 왼쪽 팔은 항상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왼쪽 팔은 오른쪽보다 피부 나이가 무려 10살이나 더 많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외선의 영향이죠. 그렇다면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할까요? 자외선 차단제 포장에는 SPF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가 30 이상인 제품이 좋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보호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바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는 얼마나 발라야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얼굴 전체에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외출 20분 전에 바르는 게 좋고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귀, 목, 손 등은 많은 분들이 잊기 쉬운 부분들이니 꼭 신경 써서 발라 주십시오. 특히 여름철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도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자외선이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께 4가지 핵심 습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단계별 건강습관 만들기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2주는 수면 습관만 바꿔 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둘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하루 만보를 목표로 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처음에는 하루 2,000보부터 시작해서 2주마다 1,000보씩 늘려가세요. 6개월 후면 자연스럽게 8,000보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눈에 보이는 곳에 메모를 붙여 두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물 2잔 마셨나요? 라는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라는 메모를 TV 옆에 두는 거죠. 이런 작은 알림이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캘린더에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달력에 오늘 실천한 건강 습관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가 이어지는 걸 보면 성취감도 느끼고 중간에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체인 효과라고 합니다. 다섯째,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책임감도 생깁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운동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64%나 높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 습관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다이어트 대신 간단한 원칙만 지키십시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단백질 섭취를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에 조금씩 챙겨 드세요. 특히 노년기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비타민 D와 B12 부족이 흔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하시다면 이 두 가지는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지만 수분 필요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침대 옆, 소파 옆, 식탁 위 등 집 곳곳에 물병을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최소 6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 골밀도 검사, 안압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화 방지를 위한 핵심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젊었을 때 잠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